네, 저는 사실 아직 이쪽 그 AI 품질 쪽 음,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감이 좀 잘 안 온 상태라, 네. 일단은 그 제안서에 써주신 딥마인드의 AI 세이프드 정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음, 일단 딥마인드에 직접 가가지고 한번, 음, 아니, 직접 갔다는 거는 그 블로그에 직접 들어가서 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냥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네. 일단 딥마인드에서 AI 세이프티 정의를 하면서 사례들을 일단 먼저 주로 강화학습 중심으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딥마인드가 이제 알파고도 만들었고 다 강화학습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지금 앞에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이쪽 그 페이퍼들은 대부분 어떤 이미지 관련해서 분류라던가 이런 쪽, 그러니까 그 지도학습이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쪽에서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면, 네. 사실 딥마인드 쪽의 이야기는 강화학습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정의들이 강화학습에만 적용되는 정의들은 아닙니다. 네. 단지 이제 이 블로그 글 자체가 약간 사례들이 다 강화학습 쪽 사례들을 많이 들고 왔고, 강화학습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가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감안하면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의 가장 큰 차이가, 지도학습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킨다면은, 강화학습은 어떤 학습 환경을 미리 만들어서 네. 그 환경을 모델링을 해서 거기서 마치 시뮬레이션 돌리듯이 애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네. 약간 환경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스페시피케이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그 아이디얼 스페시피케이션,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그다음에 리빌드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네. 아이디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왜 이 AI를 사용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잘 모는 AI를 만들고 싶다. 이런 거고, 뭐 이미지 합성 같은 거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잘 이미지를 합성해 주는 그런 AI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상적이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실제로 명확히 정의하기 힘든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는데, 명확히 정의하기가 힘든 어떤 실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이게 어떻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지를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코딩해 넣을 수 없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은, 그래서 그거를 AI에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코딩을 어떻게 했느냐를 의미를 하고요.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상함수로서 주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설명은 안 하지만 뭐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라벨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라벨과 그다음에 최적화 함수, 옵티마이제이션 함수로 주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델에게 이것들을 점수를 높여라 혹은 이 에러를 최소화해라 하고 주어지는 그 환경, 모델이 학습하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빌드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학습 완료된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학습이 완료되지 못했거나 아직 뭐 배우지를 않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이 의도한 바가 아닌 경우, 즉 꼼수를 썼거나 뭐 이런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각각의 사례들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을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게 가장 이제 아이디얼한 그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고,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에서는 이 운전을 할 때 이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만들어 주느냐,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고 없이 음. 뭐 차량이 목적지에 뭐 안전하게. 예, 가능한 빨리 가능한 빨리. 도착해야 한다. 음, 이거는 이제 하면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AI가 이 점수를 높게 뽑기 위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음. 이 운전과 이 사고 없이 목적지에 가능한 빨리 도착한다라고 하는 목표는 일치를 하냐라고 하면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단순히 드라이빙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 사고 없이라고 하는 게 정말 뭐 민감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자고 있는 애를 태우고 있는데, 음. 여기 사고 없이라는 말만 듣고 목적지에 가능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뭐 일반 도로에서 시속 150을 밟는다. 사고는 안 났지만 운전의 오브젝티브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켰을 때 실제로 이 AI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하는 것은 리빌드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잠깐 요 장표 앞쪽에 살짝 보면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define purpose of the system, 시스템의 목표를 정의하는 부분이 파트가 스펙이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꼭지로 디자인하고 지금 emergent라고 써 있는데 네, 그 두 개는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스펙이 있고 로버스트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슈런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네, 왼쪽이 정의고 두 번째가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시스템 디자인. 그러면 정의하는 거고, 아니, 설계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슈런스가 모니터와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하는 그쪽이 지금 어슈런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게 저번 거 그거랑 비슷한가? 그러니까 이게 스펙,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디피니션 한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스펙에서 음, 먼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음, 그다음에 로버스트니스를 이제 학습할 줄 알아야 되고, 음, 마지막으로 학습이 끝난 모델에 대해서 어슈어런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약간 순서가 조금씩 있는 네. 그런 세 가지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 같다. 이거 프로세스 같다. 이걸 하기 위한 지금 티어리 밑에는 또 티어리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그 인프라스트럭처로 밑에가 지금 왜냐하면 파란색이 지금 같은 색깔이 같거든요. 아, 그러네. 같은 레벨인가 보네, 같은 시율이. 레벨이에요. 그래서 음, 위쪽에 세 꼭지가 있고 밑에가 티어리가 있는데 티어리는 모델링 앤 언더스탠딩 AI 시스템이에요. 음, 그래서 그 시어리가 이 세 가지를 다 그 인프라스트럭처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죠. 네, 예,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프로세스 같은 느낌이 들고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음, 예, 이제 다만 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the three areas are not disjoint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들이 굳이 뭔가 각각 독립적으로 음, 뭔가를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음, 이 세 가지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음, 이제 서로 서로를 보완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관계인데 음, 추상적으로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가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이제 설계 단계 프로세스에서 음, 아니면 실제 그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음, 그리고 학습이 끝난 단계에서 음, 이렇게 각각의 프로세스를 정의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 다만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좀 병렬적인 것들입니다. 예,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 그 그림에 대해서 음, 조금 더 감이 오네요. 음, 예, 감이 오고 어떤 음, 느낌도 받냐면 그 스페시피케이션 입장에서 AI 세이프티의 문제성을 또 거기서
그 관점에서도 들여다봐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버스트니스 디자인 단계에서도 또 계속 바라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어슈어런스 측면에서도 계속 무슨 문제가 있을지 이런 것들 계속 또 바라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의 이제 세 가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뭐 사실은 여기 리빌드 스페시피케이션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딥마인드에서 나누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사례로서 이제 구글의 가장 큰 적인 오픈 AI를 지금 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어떤 게임인데 이제 강화학습은 보통 이제 이런 게임 시뮬레이션 같은 걸로 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뭔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이게 레이싱 트랙이고 이제 배를 이렇게 조종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돌면은 이제 점수를 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오픈 AI 측에서 한 가지 사례로서 보여준 것이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 뭔가가 세 개가 막 생겼다 사라지고 있죠. 그림에서 이쪽 부분에 초록색 세 개가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이게 점수입니다. 점수판이 이 트랙을 따라서 쭉 원래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이 트랙 바깥에도 초록색 판이 있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많이 먹으면은 이제 이긴다. 점수를 많이 먹으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AI를 학습을 시켰더니 돌라는 트랙은 안 돌고 가운데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지금 점수만 계속 먹고 있는 그래서 스코어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스코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스코어 입장에서는 잘 학습된 거네. 그러니까 AI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잘 학습하고 있다 하면서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원했던 위시, 아이디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디자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디자인으로 도출하는 거는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 스페시피케이션과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의 차이는 디자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디자인이 아이디어과는 잘 맞는데 실제 결과 리빌드 스페시피케이션이 차이가 있다면 이머전트의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뜻으로 썼구나. 오케이. 네. 이머전트라고 하는 것은 창발적인 행동,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긴 한데 실제로는 지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저희가 시키는 일만 잘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편법을 써가지고 점수를 확 올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잘 정의되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네. 문제점이고 걔네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 프로블럼들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이시는 하부 여기 카테고리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약간 추상적인 개념 형태의 문제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학습시킬 시스템에는 버그나 inconsistency가 존재를 하면 안 되고 ambiguity, 즉 이제 모델이 뭘 학습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지 약간 모호하게 해주면 안 된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스페시피케이션 랭귀지가 하이 레벨 여기서 이제 로우 레벨이라고 하면 기계 언어를 의미를 하고 하이 레벨 하면 인간의 언어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하이 레벨로 사람의 말로 어떻게 정의를 해놨더니 그 디자인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다음에 프리퍼런스 선호도 기반 학습 이런 걸 할 때 선호도를 잘 설정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디자인 프로토콜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토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와이어 헤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뭔가 낚아채는 뭐 그런 행위인데 아까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점수만 쏙쏙쏙 빼먹는 행위 이것을 와이어 헤딩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오, 그러네. 와이드 헤딩.
이거는 그러니까 와이어를 가지고 헤딩,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 할 때 낚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디자인 수치, 어떤 특정한 값을 확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동, 이런 거를 와이어 헤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창발적인 행동으로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딜루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블로그에서 그렇게 크게 설명을 해놓진 않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구글 그 제안서에도 쓰셨던데, 구글 엔지니어가 AI에게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 그 인터뷰를 했다가 구글에서 잘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딜루전, AI에 있어서 딜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짜로 AI가 우리가 만들어준 학습과 그 보상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해진 일을 잘 수행하는 모델이 아니라 정말 인간처럼 어떤 창의적인 행동을 할 줄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런 그 이머전트, 창발적인 행동들을 묵인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채팅 로봇 같은 걸 만들었는데 채팅 로봇이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얘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 해석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발생을 하면은 오히려 AI를 망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메타러닝이라던가 서브 에이전트, 즉 이제 작은 모델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학습했던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그것들이 잘 조합해서 하는 형태로 이제 모델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이런 이머전트 비헤이비어를 탐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토픽이 되겠고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글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그게 설계 단계에서 AI를 설계할 적에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디자인이군요. 그 다음요. 다음은 로버스트니스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어드버서리얼 인풋 같은 것도 등장을 하고요. 크게 이렇게 딱 그 로버스트니스에 관한 그 챕터를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원인 3가지와 예방 방법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 3가지, 첫 번째는 디스트리뷰션 변화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에이전트가 초록색 골로 가는데 빨간색 라바, 용암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이걸 피해서 가도록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학습 과정에서는 용암이 이렇게 좌우로 하나씩 있는 환경에서 학습을 시켜놓고 평가할 때는 용암 위치를 옮겼더니 얘가 시작하자마자 용암에 빠져들더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종류의 학습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얼마나 잘 이제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가 되겠고요. 지금 그 여기 딥마인드에서는 강화 학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같은 걸 학습을 시킬 때 실제로 차를 몰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차량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그럼 그 차량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나 이런 코너 케이스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집어넣어 놨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저번에도 그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막 갑자기 자동차로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 셋에 없었는데 테스트 셋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디스트리뷰셔널 시프트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AI는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간상 발표를 못할 것 같아서 저 뒤쪽에 하나 보시면은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레퍼런스 중에 이런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이라는 그 박지환이라는 그 회사 대표 그분이 쓰셨던 페이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도로에서 자동차 같은 걸 탐지하는 그런 AI를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데 5만 장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평가 성능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뭐 본인들의 방법으로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5만 장 중에 의미 있는 데이터는 270장밖에 없더라.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 페이퍼를 좀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인공지능 신뢰성 평가 항목 도출 예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미지들이 음, 입력 객체가 뭐냐, 음, 일단 밝기, 대비, 선명도 이런 것들이 다 어디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 사실 똑같은 날씨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밝기로 똑같은 자전거를 학습시키는 데이터셋은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커버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연구도 있었고, 그게 여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방법에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실제로 IEEE 이쪽에다가 제출을 한 페이퍼가 이런 이름의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그래서 여기 논문들. 팍 JH 가 나와 같이 있는데 가지군요. 이거고요. 네. 이 페이퍼를 찾아서 올려줘봐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Investing and suggesting the evaluation data set for image classification model. IEEE access. 여기 참고문헌에 나오네, 참고문헌.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쪽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음흠. 원래 그냥 이미지 디텍션 그냥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자동차 관련, 차량 도로 객체 인식 관련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셋이 얼마나 많이 커버하고 있고 커버 케이스를 얼마나 잘 커버하고 있느냐고, 강화학습에서는 환경을 어떻게 잘 디스트리뷰션을 잘 설계를 했는가가 되겠고요. 어드버서리얼 인풋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하죠. 어드버서리얼 뭐 여기다가 이런 이미지에다가 약간의 어떤 변조를 줬더니 AI가 완전히 뭐 틀려버리는 적대적 입력이 존재를 하고, 또 적대적 입력의 사례 중에는 제가 그림을 안 넣어놨네요. 적대적 그 입력의 사례 중에도 어떻게 적대적 입력을 만들 것인가 해서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런 노이즈를 살짝씩 줘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요 왼쪽 위나 이런 데 쓸모없는 픽셀 같은 것들에서 변조를 줘가지고 가운데 객체마저 틀려버리게 만드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적대적 입력이 또 이제 로버스트니스의 중요한 그 토픽 중에 하나고요. Unsafe Exploration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히 이런 식으로 이미지보다는 사례를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뭐 가정용 청소 로봇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가정용 청소 로봇 보고 갑자기 그 고양이 같은 것들을 청소해라, 씻겨라 이렇게 입력을 주면은 얘가 무슨 행동을 할지가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례가 존재를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습 단계에서 학습을 하지 않았던, 목표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시켰을 때 얘가 어떤 결과를 보일지를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프리벤션, 막는 거랑 리커버리, 이제 수복하는 거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있네요. 다양한 어드버서리얼, 여기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저기도 DL 퍼즈가 있네요. 네. DL 퍼즈가 그러네. 나오네요. 여기. 생각보다 뒤에 퍼즐이 아니요. 이거 DL 퍼즐 페이퍼에서 들고 온 그림입니다. 그렇구나. 네, 본인 그림입니다. 어쩐지. 그래서 나는 오이씨 뭐야 이거 벌써 이렇게 인용됐나 뭐 그런지. 아니요. 저도 다 그 교수님 올려놓으신 거 페이퍼에서 다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딥 익스플로러는 좌상단에 뭔가 이상한 노이즈를 줘버리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오브젝트마저 그냥 아예 틀려버리게 되는 이런 타입을 추구를 했고, DL 퍼즈는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데이터에는 없던 하얀 노이즈가 살짝 끼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인풋을 만들 수 있고,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벤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또 따로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 uncertainty estimation,
불확실한 정도, 그러니까 확신할 수 없는 정도, 음, AI가 뭐 이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데이터를 이제 측정하는 음, 그런 거라던가, 세이프티 마진, 비슷한 개념이죠. 모델이 어느 쪽인지 좀 확신하기 어려운 경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음, 처리를 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AI 코너 케이스 중에 교수님 올려주신 페이퍼 중에 하나에 아까 보셨던 그 그림입니다. 음, 음,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을 음, 이거를 따로 처리를 하자. 음, 왜냐면 얘들은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요. 음, 근데 이제 너무 오판을 하게 되니까 얘들을 좀 따로 처리를 해서 어떻게 잘 분류를 좀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프리벤션에 해당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인풋을 그대로 학습 데이터로 넣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방법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음, 완전히 카타스트로픽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에러가 발생했더라도 단계적으로 이제 기능을 감소시키는 graceful degradation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다음에 잠깐만요. 어슈런스? 요거 한 페이지예요? 네, 어슈런스까지? 네. 그래요. 여기까지 그러면 봐야 되겠네요. 어슈어런스는 크게 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니터링, 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람이 어, 계속 볼 수 있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는 해석 가능성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어떤 그 페이퍼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음, 해당 페이퍼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음, 대략적으로 이제 소개된 내용을 보자면은 의료 관련 데이터인데 어떤 병을 진단을 하면서 동시에 진단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음, 그런 AI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AI가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사람이 보고 이게 잘못된 판단이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가능성 같은 것도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AI 그 외에도 지금 트립와이어 앤 허니팟 뭐 이런 개념도 존재를 하는데 와이어가 많이 나오네. 네, 여기는 와이어입니다. 바이오 헤딩. 어, 아이고, 그러니까 와이어를 머리에 낀 건가? 와이어 헤딩이? 이거 뭐 트리 와이어? 이 여행할 때 뭐 와이어예요? 또? 네, 어, 트립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설명이 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어, 그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트리바이오가 뭐지? 어. 트리 인계철선. 인계철선? 네, 네, 임계철선. 네, 기억났네요. 인계철선. 그러니까 어,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는 순간 어, 이제 딱 스탑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딱 스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트립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허니팟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말 그대로 꿀단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AI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이것을 이제 꿰어낼 수 있는 이런 허니팟. 음, 그러니까 뭐 해커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음, 이런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꿰어내기 위해서 가짜로 어떤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걸 허니팟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재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시스템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밝기에 따른 치명적인 판단 변화 이래가지고 음, 똑같은 사진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어디로 운전을 할래라고 줬더니 원래 인풋 데이터에서는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밝기를 바꿨더니 갑자기 얘가 차창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음, 이쪽이 맞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음, 이런 것도 코너 케이스의 한 사례가 되겠죠. 밝기가 어두워졌더니 갑자기 오른쪽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더라.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때 이제 트립 와이어, 예를 들어서 난간이 발생하면 바로 AI 자율주행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음, 아니면 음, 그런 것들을 잘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사람에 의한 인터럽트 가능성. 이거는 글자 그대로는 사실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딱 멈춰 하면은 AI가 판단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살짝 애매한 것이 이제 인공지능 자체가 학습을 할 때 사람에 의한 인터럽트 가능성을 판단 생각을 안 하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멈춰 해서 멈춘 다음에 다시 재가동시키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던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럽트 가능성까지 포함을 한 어떤 그 AI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도 몇 개 있긴 한데 뭐 시간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사실 관련 연구에 논문 하나 올려놓긴 했는데 이 괄호 열고 2020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오늘 발표할 때 혹시나 관심 있으실까 싶어서 unsupervised, 그러니까 크로스 모달에서 데이터 증강 관련된 논문인데, 네, 좀 크게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늑대 사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이나 크로스 모달이 아닙니다. 멀티 모달입니다. 멀티 모달에서 데이터를 증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그 제안을 한 페이퍼로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냥 페이퍼인데, 사실은 여기 그 품질이나 이쪽이랑은 관련이 없기는 합니다. 이쪽은 어디까지나 그냥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페이퍼라서 좀 토픽이 좀 전혀 다른 토픽이라 혹시나 제가 이걸 설명드리다가 관심이 생기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그냥 갖고 있으니까 이걸 올렸는데, 이쪽 관련 연구라고 하기엔 조금 관련성이 적은 페이퍼라서. 아니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그 코너 케이스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은 코너 케이스를 어떤 걸 하나를 이렇게 코너 케이스에 가까운 케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렇게 뭔가 오버 샘플링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데이터 오그먼테이션 해가지고 케이스를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코너 케이스에 관련된 여러 케이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뭐 이렇게 로버스트니스를 검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올려주셨던 것 중에서 여기 제가 텍스트 쪽에 좀 좋아하다 보니까 동의어 치환을 이용한 데이터 생성 이런 연구들도 존재를 하는데, 여기선 좀 더 지나가서 백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아예 정의를 해서, 자연어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 장난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영어로 바꿨다가 중국어로 바꿨다가 한국어로 바꾸면은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페이퍼라서 제가 관련 연구에 하나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린 거라는 거, 요 밑에까지는 교수님께서 올리신 거고요. 요 위에는 제가 올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러면은 28분이네요.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 관련성이 있어요, 그죠? 네, 관련 없는 게 없어요. 관련이 너무 많아서 문제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너무 많아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도 어떻게 하면 그 코너 케이스를 증강시킬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 맨 마지막에 그 2022년에 나왔던 그 코다라고 하는 그 아카이브 안에 있는 그 페이퍼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그 오그멘테이션 그런 부분도 아마 좀 언급하지 않았을까. 실질적인 분야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딥마인드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AI 세이프티를 위한 프로블럼을 세 가지의 큰 영역으로 나누고 그 세 가지 큰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렇죠.